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실무회의 시장 조사론 제 7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지된 바와 같이 이번 주는 여러분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요. 벌써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24일이 시험입니다만은 이번 주 지나면서 다음 주 초에 시험 범위하고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저는 반드시 칩니다. 치기 때문에 시험이라 하면 배운 내용에 대한 리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픈북이든 클로즈북이든 상관없이 시험을 반드시 보고 배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초에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로 또는 카톡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하트가 있다 그죠? 하트가 있는데 요건 저희 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위 말해서 트레이드마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W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팀워크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사회든 조직 어떤 국가든 세계든 이게 워커 팀워크 이루지 않으면은 저기 원만한 나눔과 활성화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건 제가 그 예전에 그 워크샵 뭘 주로 많이 하는 그 강의할 때 썼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그 상표 등록을 통해서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활용을 해 볼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상품 정보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을 6주차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7주차의 바이어 정보 발굴 요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그 제가 사무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막 포커싱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점점 포커싱을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조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바이어 정보 발굴 요령입니다. 앞에 이 그림은 그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그 강의록을 보시면은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부분을 전시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와서 자기 물건을 구경하고 설명을 듣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계약 또는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이게 그 전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의 발굴의 의미는 바이어를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바이어입니다. 그죠? 파는 사람은 셀러. 정확한 잠재 바이어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해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죠. 그럼 당연하죠. 내가 만든 물건 또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는 사람 또는 매입하는 사람 또 활용하는 사람 뭐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바이어입니다. 그죠? 바이어 없이는 셀러의 의미가 없습니다. 셀러는 의미는 바이가 있기 때문에 셀러의 개념으로. 그래서 셀러 바이어하고 상대적이지만 평행을 긋고 또 같이 가져가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발굴 방법은 디렉토리, 무슨 사전이나 아니면은 그 가이드북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만, 다음 인터넷 활용법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EC21에서 B2B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유명한 사이트가 있고 제가 예전에 아마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가입을 했던 기억도 있고 이것들이 다 그 한국 무역협회나 아니면 코트라하고 다 일부 연계된 활동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역 전문기관 및 사절 전문 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지 직접
방문 및 행사 참가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여러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먼저 제가 저기 토픽으로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강의를 안경을 벗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확히 보긴 보입니다. 근데 활자가 작은 거에 대해서는 살짝 제가 좀 시선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오 정보 취득 시 반드시 포함되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명 당연합니다. 내 물건을 누가 어떤 회사가 어떤 개인이 사갈지에 대한 부분을 그 명칭이 없어는 안 되겠죠. 명칭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인간, 나라는 상품, 나라는 서비스를 남한테 알려주고 남한테 인지시켜주는 가장 주요한 전달 수단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인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바이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바이오 주소는 이제는 인터넷 주소도 다 포함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면 인터넷, 이메일도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연락처로서 인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바이오 회사의 CEO 및 실무 담당자. 자, 이 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군지, 그리고 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무 담당자입니다. 실무 담당자는 CEO 또는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소위 말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셀러가 팔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를 하고 1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실무 담당자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락처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회사에 대한 자본금, 연간 매출액, 수입액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건 간에 반드시 재무제표 형식으로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연도 및 종업원수. 이건 왜 보냐 하면은 설립연도와 종업원수는 그 회사의 구력, 그리고 그 회사가 운영되는 종업원수, 절대로 오래되고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일정한 수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다면은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취급 품목. 자, 현재 그 회사가 바이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건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사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면 이미 거래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고요. 아니면 유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면 대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견주어서 같이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요 수입국 나라에 대한 부분, 주거래처, 그 다음에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경험이 현황. 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 기업에 대한 통상적인 그 무역 형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거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그리고 사용 가능 언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현지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우리 저기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국의 소위 말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접촉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호간에 상대편 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실무자나 아니면 책임자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 전달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평판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다 2, 3장에서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제품으로 구매선을 전환할 가능성, 이건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질 또는 유사 상품을 타사 상품을 취급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나 아니면 팔림새 등등에 봐서 굳이 잘 팔리고 있다면 우리 상품을 매입해서 팔지를 않겠죠. 아니면은 아예 지금 현재 취급하는 상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의 상품을 수입해서 상품 다양화를 통해서 매출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미,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기존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상품으로 소위 말해서 일본말로 기리가이기, 소위 말해서 교환해서 팔 수 있는 전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기타 특이사항은 그 대표나 아니면 그 업체가 그 나라 그 지역 또는 그 상권에서 가지는 영향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추가 파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CEO가 그 나라의 그 산업 통상이나 아니면 관과의 연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현지의 소위 말해서 도소매 사항에 대한 부분을 소위 말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면 우리 제품 사고자 하는 바이어가 그 관련 상품에 대해서 지역의 회장이나 아니면 뭐 상공회의 소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기업이냐 사람이냐는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디렉토리 가이드북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International Directory Import 수입 국제 수입 사전 뭐 수입업자 사전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International Directory of Agent Distribute and Wholesale에서 도매와 유통하는 그러니까 배달해주고 도매하는 이런 에이전트 그 회사에 대한 그 디렉토리 사전이나 가이드북입니다. 자, The Directory of Mail Order Catalog. 그래서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품 상품을 또는 서비스를 알 수 있는 카탈로그예요. 근데 이거는 메일로 하는 이런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품을 살 때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서 하나의 그 계속 클릭하면서 넘겨보는 그런 소위 말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자, Director of Department Store. 그래서 이거는 뭐 백화점 또는 아니면 뭐 유통 대형마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Directory of United States Import 미국 그 수입자 가이드북 사전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자 전문 품목들이 그 위에 5가지는 그 소위 말해 종합 품목의 디렉토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하나하나 그 전문 분야, 전문 산업 분야 또는 상품 서비스 분야에 대한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International Pulp and Paper Directory, 그 펄프에 대한 펄프와 그 종이, 페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The Directory International Chemical Supplies, 그러니까 국제 화학 소재 공급 디렉토리입니다. Metal Trade of the World, 세계 금속 무역 업체, 취급 업체 이런 개념입니다. 자, World Food Industry Sourcebook. 자, 식품 산업 관련한 월드 소스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주요 통신사 개념입니다. Major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of the World. 세계 주요 정보 기술 제공 회사 이렇게
제가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고, 자, 뭘? 종합 품목 디렉토리, 그 다음에 서브로 내려가서 전문 품목 디렉토리를 다 여러분이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활용법입니다. 인터넷 활용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뭐 SNS를 통해서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고, 뭐 거의 그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의 그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에 대한 SNS의 활성화는 뭐 즉 예전에 그 추정 기대치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연 기관이 알리바바, 중국 업체입니다만은 알리바바닷컴에서 세계 최대 거래 RSS 사이트입니다. 이게 알리바바가 최대가 된 이유도 지금 중국이 한 15억 정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인구 75억에 15억이면 한 40% 되나요? 30% 되나요? 아니다, 20% 정도 되네요. 75억 인구의 한 20% 정도를 중국이 갖고 있고, 인도가 한 12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27억. 거의 이개 나라가 한 30원, 5, 6% 정도의 세계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건 알리바바, 중국의 그 인터넷 사이트입니다만 가장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국내로 들어오면은 tradekorea.com 무역협회 운영 해외 거래 알선 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트레이드 네비에서 코트라 등 4개 기관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끔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네비.org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코리아 코트라 회원기업에 한해서 검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회원가입하고 일정한 회비를 내서 이 사이트를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시21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그 회원가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한국 최대 글로벌 B2B 사이트입니다. B2B. 그러니까 메이커와 메이커 간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소비자 간 단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제조업체와 제조업체 아니면 유통과 유통에 대한 거래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EC21.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은 한 번쯤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거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시플라자닷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4개의 언어 지원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소스.com 전시회 정보를 활용한 고급 바이어 정보 제공. 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각의 사이트는 그 특색을 갖고 있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거래는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세분화된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서 딱 떨어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대부분 회원가입이 돼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회원이 가입된 회원들이 내는 그 회비나 아니면은 그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된 수수료, 상거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 그 운영 모멘텀을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그 돈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PAG, 다음에 컴파스, 토마스 러지스터, 다음에 트레이드키 등 국내외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자, 국내 수출 지원 기관입니다. 이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코트라, 따따따 코트라 5월전 계약. 다음 무역협회 키타,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SBC.5월전 KR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상공회의소 따따따 코참네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그 기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업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줌으로써 대한항공상공회의소의 수입원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외 그 상공 산업이나 아니면 거래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국수입업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품목별 협회,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 수출진흥기관으로서 서울산업진흥원, 따따따 SBA 서울.KR,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GSBC 5월전.KR, 그리고 이게 18시 이상의 그 기관에는 경기도 경제진흥원인가요? 있고 뭐 대전도 경제통상원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런 다 각각의 그 지자체의 경제와 통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각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 6, 7군데 걸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경우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모든 부분에 적을 걸어놓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020일은 EC21.co.kr 한국 컴파스 그리고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에서 바이어스 가이드 CO 그러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연계된 기관으로서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매경이나 환경이 굉장히 많은 그 산업적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정보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매경과 환경은 소위 말해 산업에 대한 통상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나 경영에 대한 많은 행사와 관련된 그런 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환경과 매경 일부 서울경제도 있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산업인들, 상공인들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팀워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코트라 바이오 발굴 서비스에서 따따따 코트라 .5월 KR로 들어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자, 전자상거래 코트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역 주제정보 인터 다음에 엔터 전자상거래 엔터 해외 기업 정보 순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코트라는 국가 자금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의 피를 받음으로써 자기들 운영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들은 그 공짜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피를 제공하고 회사들이 또 자기들이 업무에 응해야 그러한 부분들 소위 말해서 그 본전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얻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 유용한 정보와 이 그 바이오 발굴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본인 그 회사의 직원이나 본인이 해외 출장 가는 비용에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아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3명의 잠재 바이어 소개하고 2개월간 교신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기본 서비스는 33만 원.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소개 바이어 1명당 추가 5만 원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 30만 원에 대해서는 3명의 잠재 바이어 소개입니다. 그죠? 1명 추가당 5만 원 할증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코트라 해외 지사에 축적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새로 그 코트라 현지인들이 또 새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까지 5, 6주 정도 소요되고 추후 AS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간 비공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동일 그 상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연결시켜주면 바이오 입장에서 오히려 더 혼선이 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6개월간 비공개해서 자 다시 정리하면 3명의 바이어 2개월간의 교신을 지원해주고 3명에 대해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바이어 추가될 경우에 5만 원 할증이 되고 조사 기간까지 5, 6주 정도 소요. 그다음에 AS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간 비공개한다. 이렇게 아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무역업계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에서 키타 좀 냈답니다. 트레이드 코리아 기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서비스. 이거는 민간 업체들이 만들어낸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1대1 타겟 마케팅과 발굴 복수의 바이어 제공을 해주고 있고 각 지역별 매월 15에서 20개 이상 선착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중국 다 이렇게 파견된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로드나 기타 등등의 서비스 양을 감안해서 매월 15개 내지 20개 정도 선착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20개 이상가 넘으면은 기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앞에 부분에 몇 개 빠져나가면 다시 넣어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접지당 연 3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 1회 신청당 1개 지역 서비스의 원칙입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그죠? 1개 지역 서비스면은.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서 또는 팔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얻고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지역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사설 전문 기업의 바이어 발굴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다 나름대로 사설 말이 사설이지 실질적으로 코트라나 키타하고 연계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서로 크로싱해서 정리해서 다 정보를 효율화시키기 때문에 다 같이 말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전문 기업입니다만은 다 이런 정보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시21 똑같이 나오네요. 네오맥, 그다음에 트레이드 키 코리아 있고요. 티베이 코리 마케팅이 있습니다. 티베이. 그다음에 웨이비오 코리아. 그다음에 매경 바이어스카에 대해서 거의 무역, 수입,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부분이 각자 독창적인 사설 기업들의 운영 사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자기들의 차별점을 갖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출 바우처 사업 이용합니다. 바우처라 하면 소위 우리가 어떤 기관을 이용했을 때 이용한 비용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바뀌면서 6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그 각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 대한 부분을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세 내용은 뒤쪽에 다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 바우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딴 데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빨갛게 바우처 제도란 있다, 그죠? 자,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데에 어떤 일을 해주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쿠폰으로 주면 그 쿠폰을 정부에 신청해서 소위 말해서 비용을 돈을 타가는 즉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바우처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바우처 산업이라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 바우처 메뉴판에서 자세히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할 때에 수출 바우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에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에 대한 여기서 얘기했던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이 공급자라는 게 기관입니다.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수요자는 누구냐면은 일반 업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수출입 활동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 활동을 하는 그걸 공급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다시 얘기합니다. 바우처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 바우처는 메뉴판에서 자세히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어 있다, 그죠? 자, 추진 배경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굉장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외 아마 수출이 세계 7위던가요? 수출업이 7에서 1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8, 9위로 해서 세계 무역을 소위 말해서 만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이 사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위 정도의 수출과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8위에 7에서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사상 자체를 자유자본주의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일단 이 형태를 유지가 가능합니다. 복지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추진 배경은 기업의 자세히 수출 역량에 맞는 수출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각 기업에서 수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각 항목별로 신청하면은 그에 대한 수행 기간을 정해줬습니다만, 이제는 각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을 예전에 5개 분야면 지금 3개와 하나에서 5개로 3개로, 그러니까 성격별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룹핑하는 데서 신청을 하면은 그걸 다시 수행기업에다가 넘겨주거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하나 인기낸 걸 지금은 원하는 부분을 그냥 신청하고 기업 스스로가 이렇게 수행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자, 이제는 중간 기관에서 일을 해줘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일을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소위 말해서 업체에서 신청과 판단과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그 고객 서비스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 소위 말해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수행기업들이 지원해주는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그 레벨이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가지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첫걸음 지원,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월드 챔프 육성, 수출 도약 중견기업 등 해서 13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많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공한 사람들이 이건 통상입니다. 통상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공한 사람들이 역할이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마케팅하면 통상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엄청 골치 아픈 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법률 서비스나 아니면은 부동산 중개, 뭐 세무 관계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있는 현상 그대로해서 심플하게 100가지 룰만 적용하면 됩니다만 이런 마케팅이나 경영 지원 제도에 대한 제도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 분야와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류하고 적용하는 그 공무원들이 이걸 뭉뚱그려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출, 뭐 마케팅, 뭐 전략 이렇게 묶든지 뭐 아니면 SNS까지 그냥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마케팅이라는 말로 이렇게 통일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케팅이 참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마케팅을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이런 분야들입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뭐 상세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네. 자, 메뉴판에서 골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잠깐 보시면은 13가지 사업 유형 안에 다시 들어가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행사 해외 영업 지원, 조사 일반 컨설팅,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특허 지재권 시험, 해외 규격 인정, 홍보 광고,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서류 대행 현지 등록, 역량 강화, 통번역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그 소위 말해서 진출 전략이나 진출 사업계획 수립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 광고, 브랜드 관리,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서류 대행, 역량 강화 교육, 통번역 등 아까 얘기했던 진출 전략의 수립이든지 사업 전개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이 부분은 자 현재 그 바우처의 국고 지원이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을 나중에 프린트해서 보시면은 수출 첫걸음 지원에 대한 부분은 1,400 그리고 소비재 선도 육성기업, 서비스 선도기업, 월드 챔프, 수출 도약 중견기업, 스타트, 내수 수출 초보, 수출 유발, 수출 성장, 글로벌 강소, 해외 마케팅 등 많은 분야에 대한 왼쪽에 보면 산업부, 산업차원부, 그 다음에 중기부, 그다음 특허청, 경기도 해서 각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오른쪽 금액 보시면 1,400, 2,877, 2,877에서 쭉 가서 1억 원까지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는
각각의 그 소위 말해서 난이도나 아니면은 그 전문가들이